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OBS 프로그램으로 캠으로 녹화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카메라 촬영만 하고 바로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PC 내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만 오늘 가능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캠 버전을 하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주제입니다. 중개사도 논란, 원룸,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그리고 플러스 특약 기재될 내용입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상가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죠. 원룸을 매매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특약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이렇게 덩어리가 큰 물건을 매수하게 되었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매도자분과의 협상에서 또는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들과의 또 얘기라든지 또 협상에서 우위권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저 사람 좀 어느 정도 부동산에 아는 사람이구나 또는 고수다, 이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세세하게 제가 오늘 관련 내용들을 제가 지금까지 한 9년차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쌓은 이때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추후에 꼭 부동산 큰 덩어리 그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또 뭐 상가주택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또 원룸 뭐 개개인별로 세입자로도 들어가실 때도 충분하게 내가 그 집주인분과 충분하게 협상 시에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을 그 정도의 제가 내용을 오늘 담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PC 내용에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혹시 그 제 정보, 제 영상 또 혹시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제가 그 상가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그 매수하게 되면 매도자든 또 매수자든 상관없이 계약서를 적게 됩니다. 뭐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뭐 보통 매매가 또는 뭐 전세면 전세가 얼마 또 월세면 보증금 얼마에 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적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하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이라 그러죠. 집주인과 나와 뭐 내가 매수자면 매수자와 뭐 매도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 서로 구두적으로 합의해야 될 사항들을 이 특약상에 적어서 계약이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사이에 반드시 이 특약 내용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로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서에 있는 밑에 특약 기재 사항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더 좋고 서로를 위해서 나중에 분쟁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길 요지를 사전에 이미 차단하는 것이 서로 좋기 때문에 이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의 이 처음 이제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 또는 초보 또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이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적었던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제가 여기 적었는데요. 기본적인 특약 기재사항 보통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 선불 임대료 또는 제세 공과금 뭐 일반적인 세금이죠. 대출 이자 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다가구 주택에는 그 매도자분이 분명히 은행에 그 대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또는 기타 관리비는 잔금 기준일로 일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렸던 이 해당 은행에 대한 대출, 거기에 대한 근저당권이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승계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뭐 10억이면 10억 돈이 다 있어가지고 그 큰 원룸 건물을 다 인수하게 되면 뭐 이런 문구는 필요 없겠지만 사실 이렇게 큰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매도자분이 설정해둔 빌려둔 그 대출금을 그대로 보통은 그 다음 매수자분이 인수인계 받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었고요. 이게 아마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일,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뭐 대출 이자를 그날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갚는 것, 서로 그날 기준으로 제세 공과금을 서로 뭐 그때까지 전까지는 매수인이 매도인이죠. 그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월세죠. 월세를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10가구가 모두 다 월세 계약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잔금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내용을 적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내용을 안 드려도 아마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다 이미 다 이런 내용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호실별 미납월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월세를 제때제때 다 내시면 다행이지만 우리 뭐 가구별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10가구 모든 세대들이 다 제때 뭐 월세를 해당 월세 납입일에 다 내시는 분이 다 있으면 다행인데 또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일 잔금일 기준으로 그 전에 미납 월세 되는 게 있다 하면 반드시 매도인이 모두 정리하고 이 건물을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저에게 정리해서 저에게 건물을 양도해라. 그렇게 제가 기록을 해서 그렇게 제가 다 했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일방의 계약 해제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매도자 계약금의 2배 상환, 매수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 뭐 1,0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10% 정도 계산하고 10억이 10%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 서로 계약을 했다면 만약에 일방적인 뭐 특별한 서로에 대해서 뭐 그게 뭐 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그냥 해지를 했다. 그러면 매도자는 방금 제가 5천만 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2배 상환이면 1억이죠. 1억을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줘야 되고요. 매수자는 계약금,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그대로 포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자세히 적어놨죠. 매도자의 계약 위반 사항은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 뭐 가압류 설정, 권리 변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에 뭐 5억을 빌렸는데 그 계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적인 계약 위반, 그러니까 매도자의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이때는 무조건 그 계약은 바로 파기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계약금은 2배로 매도자가 저에게 갚아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이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매매 대금 중에 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본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저와 뭐 다른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저와 새로 제가 건물 인수를 받게 되더라도 다시 다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대로 해당 계약이 저에게 인수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도 그대로 저에게 인수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돈을 매도자분에게 줄 돈은 은행 대출금, 그 다음에 현재 이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뺀 나머지 돈을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을 파시는 매도자분에게 제가 주면 그대로 은행에 대한 대출, 제가 근저당 설정된 금액은 그대로 제가 인수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증금도 제가 그대로 세입자들 그대로 제가 보증금 인수가 받는 조건입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대출금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그대로 그 인수를 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차익만큼만 매도자분에게 제가 돈을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중요한데요. 중대하자. 보통 건물 누수라 그러죠. 누수에 관련해서는 매도자가 6개월간 보장한다. 보통 이거는 중대하자가 관련해서는 한 6개월 정도 매도자분이 보통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반드시 특약사항에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나중에 6개월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구로 인해서 연락을 드리면 그때 우리가 특약사항에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뭐 서로가 협의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구두상으로 협의되면 상당히 그때 다 5개월 뒤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고쳐달라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적어줘야 되고요. 또 밑에 내용, 잔금일 전까지 각 세대별 수리 및 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도자가 수리 후에 매수인에게 양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잔금하기 전에 뭐 101호에서 뭐뭐가 고장났다, 뭐 보일러 고장났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잔금일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도자분이 다 수리를 하고 수리 조치 다 깔끔하게 끝내놓고 양도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적어주시면 저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6번은 각 세대별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원룸이든 투룸이든 뭐 이렇게 다 섞여있든 방 해당 호수질별로 뭐 다 이게 옵션이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침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뭐 등등등 이런 제가 이렇게 다 적었는데요. 원룸은 보통 이렇게 돼 있고 투룸, 쓰리룸은 이렇게 원룸이 다 원룸처럼 옵션이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또 뭐 동일한지 다른지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그 옵션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분께 반드시 이 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특약사항에 적어주거나 또는 다른 내가 왜냐하면 방을 보지 않고 보통은 이 원룸은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은 그냥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사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원룸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도 워낙 많고 현재 세입자분들이 살고 있는 조건에서 매도자분이 팔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다 들어가서 10가구면 10가구를 다 볼 수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옵션이 최소한 뭐 왜냐면 옵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내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최초로 건물 인수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 사시는 분들의 이 옵션 그러니까 전자제품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원래 건물이 그 처음에 지어지고 분양했을 때부터 있던 옵션인지는 반드시 우리가 현재 매도자분, 현재 집주인분에게 이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꼭 적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7번입니다. 건물 내외부 폐기 처분할 물품들은 잔금 전에 매도인이 처리한다. 이것은 제가 이제 단연간 제가 경험한 본 결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건물 주변에 폐기 처분할 물품들이 막 쌓여 있는 상태로 제가 이렇게 그 인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제 스스로 사비를 털어가지고 다 비용을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건물 내부 또는 옥상 그 다음에 건물 외부에 쭉 확인하면서 뭐 폐기 처분할 것이 있다 쌓여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매도인분에게 얘기하시고 이런 것은 잔금일 전에 처리해달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또 나중에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그 전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각 세대별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시켜준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매도인이 저에게 이제 건물을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 세대별 보증금을 모두 제가 인수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01호에 예를 들어서 얼마에 얼마, 102호에는 뭐 1000호에 뭐 3만원, 뭐 103호에는 보증금 200에 월세 35만원 그런 식으로 정확한 구두상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임대인분 그러니까 그 집주인분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역서를 반드시 사본으로 출력해 복사해 오셔서 그 계약서 쓸 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아 실제 이 총 금액 더한 보증금과 내가 인수받아야 될 보증금이 맞는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 금액 또 중요합니다. 총 10가구에 대한 월세 금액이 각 세대별로 다 더했더니만 얼마다. 근데 실제로 계약서상을 확인해 보니까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월세 금액이 또 중요한 것은 이 해당 건물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익률에 반드시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월세 금액이 각 세대별 더한 금액 다 더한 것이 맞는 건지 또 해당 호별 보증금 월세 금액도 맞는 건지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이건 뭐 보통 적는 내용인데요.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그러니까 이 특약 사항이 없는 사항들은 보통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뭐 이 사람이 부동산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구나. 보통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알고 가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선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적었던 특약사항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다른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을 내가 나중에 추후에 부동산을 계약했을 때 내가 또 매매를 했을 때 또는 매수를 했을 때 반드시 이런 내용을 내가 적으면 참 좋겠구나 하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중개소와 누가를 봐더라도 이 사람 되게 부동산 중에 좀 잘하시는 분이네. 또 어느 정도 지식과 정보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 부동산, 원룸, 다가구 또는 뭐 기존의 부동산도 상관없는데요. 관련해서 내가 매수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적어야 될 특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정말 실무적으로 매도자분과 나와 또는 부동산 중개소 마찬가지지만 정말 내가 모든 실무적인 것을 매수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고 알고 가야지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제가 9년 정도 투자를 해가면서 모든 내용들을 제가 엑기스로 더 넣은 축약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부동산 투자하기 전 또 매수하기 전에 매도자분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내가 나중에 힘들지 않겠느냐,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내일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한 다코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